자, 그러면 4번부터 문제를 풀어볼 건데 4번 같은 경우는 n부터 m까지 이제 합이래요. 즉 2하고 3 넘겼으니까 2부터 3까지, 5하고 10 넘겼으니까 5부터 10까지. 그러면 이제는 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어떻게? 자, 지금 이제 매스라는 클래스는 있고 n2m 썸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게 되면 리턴에 대한 뭐다? 결과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리턴이 필수라는 거죠. 그래서 리턴이 필수인데 그 녀석의 타입은 뭐다? 여기가 인트이기 때문에 인트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스태틱 인트. 자, 스태틱을 붙이는 이유도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죠. 왜냐면 얘가 바로 실행이 되니까. 즉 객체화하지 않고 해당 메서드가 바로 실행돼야 되니까. 그럼 여기다가 인트 a, 인트 b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넘겨준 그 두 개의 값이 되잖아요. 그럼 얘가 시작값이고 얘가 끝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반복문을 일단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거죠. 근데 A부터 B까지 출력하려면 시작값을 뭘로 바꿔라? A로 바꿔주면 되고 끝값을 뭘로 바꿔라? B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리턴은 0으로 쓰고, 자, 실행해보면 넘겨준 값을 어떻게? 차례대로 출력하는 거예요. 2, 3 출력해주고 5부터 10까지. 그럼 이제 여기서 뭐만 하면 된다? 앞에 문제랑 똑같죠. 썸이라는 변수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한다? 썸은 썸 플러스 i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마지막에는 썸이라는 결과를 이런 식으로 넘겨주면 되고요. 잘 나오죠, 그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아까랑 똑같은 건데 아까에서 그냥 뭐만 추가된 거예요? 그냥 인자값이 하나만 더 추가된 거고 그 다음에 시작값이 변경된 것 뿐이죠, 그죠? 그거밖에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번엔 뭐 하래요? 배열의 모든 요소의 합을 반환하는 썸 어레이를 작성해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열을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썸 어레이가 있죠? 그죠? 썸 어레이. 자, 요게 좀 어려웠을 텐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뭘 반환해야 된다? 정수값을 하나 반환해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static, 그 다음에 int sum array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근데 지금 요 넘버 값 요거 있죠. 넘버에 들어있는 배열 요소 값을 다 더해가지고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넘버 값을 인자 값으로 넘겨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맞춰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인자 값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값을 넘겨주게 되면 얘는 뭘 넘겨준 걸까요? 값을 넘긴 걸까요? 아니면 주소 값을 넘긴 걸까요? 맞춰보세요. 뭘 넘긴 거죠? 지금 일단 넘버스라는 변수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값들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죠. 이거 지금 여러분들 요거 풀로 쓰게 되면 뭐 어떻게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int numbers new int 5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객체가 5개 만든 건가요? 아니죠. 객체 5개 만든 거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람이 5명 탈 수 있는 버스 한 대가 만들어지고 그 버스가 넘버스라는 변수에 연결된 거예요. 연결된 거. 즉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들게 되면 객체는 내부적으로 주소값 리모컨을 갖고 그 리모컨이 넘버스라는 변수에 뭐다? 들어간다. 연결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넘버스가 온전히 품고 있는 거는 주소값을 품고 있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주고 있는 건 뭐예요? 해당 주소값을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소값을 공유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래요. TV 한 대가 있는데 그 TV의 리모컨이 한 대의 TV를 리모컨이 두 개가 있어서 그 리모컨을 A라는 사람한테도 나눠줄 수 있고 B라는 사람한테도 나눠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A도 B도 같은 TV를 조종할 수 있다 없다? 조종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보면 빔 프로젝트가 있단 말이에요. 빔 프로젝트 리모컨. 그러면 이 리모컨으로도 사실 다른 강의장의 빔 프로젝트를 조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리모컨 가지고 오면 요 빔 프로젝트를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객체의 주소값을 공유하게 되면 우리가 그 주소값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해당 객체에 접근하는 게 가능합니다. 접근.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거기다가 인자값으로 넘버스, 즉 얘는 주소값이죠. 주소값을 보내게 되면 이 메인이랑 계산기 클래스 안에 있는 썸 어레이랑은 엄연히 별도의 공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함수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얘를 공유를 했기 때문에 이 주소값을 공유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진다? 여기서 이 넘버스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함수에서.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넘버스의 타입이 뭐예요? 인트 배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개 변수로 받아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넘버스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정말인지 한번 증명을 해 봅시다. 자 넘버스를 출력하고 일단 리턴은 0이라 할게요. 넘버스 출력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넘버스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출력을 했을 때 같은 주소값이 나오면 성공한 거고요. 만약에 틀리다? 그러면 뭐 제가 설명드렸던 검증이 잘못된 거겠죠. 그죠? 자 근데 같은 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같은 거 나왔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설은 아니었지만 그게 증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같은 주소값을 공유하게 되면 그 해당 객체에 접근해가지고 그 녀석을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이거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int a라고 썼어요. int a는 10이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a 적어서 보내주게 되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int 예를 들어서 a라 썼어요. 그럼 뭐가 이제 복사돼서 들어간다? 10 자체가 복사돼서 들어간다. 그럼 얘는 뭘로 보면 된다? 10으로 보면 된다. 그죠? 근데 여기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 넘버스는 뭘로 보면 된다? 이 녀석의 주소값으로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의 해석이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문 돌려서 넘버스 순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써요? int i는 0, 그 다음에 i는 넘버스에 뭐가 있다? 랭스가 있다 했죠? 근데 여기 쓰려면 이렇게 써야죠. 그 다음에 i 뿔뿔. 자 이게 지금 넘버스를 뭐 한 거예요? 순회를 한 거죠. 자 일단 i 값 출력하면 0부터 뭐가 나온다? 0부터 4까지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5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배열의 마지막 인덱스는 5가 아니라 뭐예요? 0, 1, 2, 3, 4죠. 그죠? 그러면 넘버스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어요? 넘버스 i번째로 접근하면 해당 값을 출력할 수 있는 거죠. 1, 2, 3, 4가 나오죠. 잘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녀석을 끄집어 내가지고 우리가 뭐 해줘요? 배열의 합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int sum은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해주면 된다? sum 플러스 넘버스의 i번째로 써주면 끝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결국에는 0이 아니라 sum을 우리가 리턴해주면 실행했을 때 자 15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근데 얘는 어떻게 줄였을 수 있다? sum 플러스는 넘버스다 라고 이런 식으로 줄였을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향상된 폼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코드를 쓴다고 하면 얘가 좀 더 편할 수 있겠죠. 이게 뭔지 아시죠? 배열에 0번째 요소가 들어와서 출력, 1번째 요소, 2번째 요소, 3번째 요소, 마지막 요소가 들어오고 나서 없으면 끝나는 거죠. 만약에 코드를 한 줄로 쓴다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굉장히 짧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는 뭐예요? 자, 얘는 최대값을 반환하는 find max 함수를 구현하래요. 그러면 얘도 이제 mass find max 했을 때 넘버스 주소값이 적혀 들어가고 %d에 요 녀석의 최대값 뭐예요? C를 출력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find max라는 게 없으니까 구현해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가 %d라는 거는 요 녀석 요 함수가 실행된 결과값이 뭐여야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정수여야지만 %d라는 녀석이 만족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d라는 녀석은 뭐예요? 10진수 정수를 담을 수 있는 서식 지정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find max라는 함수가 실행됐을 때 %d가 만족하려면 이 녀석이 뭘 줘야 된다? 정수값을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객체화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static int find max 자, 그 다음에 넘버스 받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주소값이 복사돼서 들어가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하면 되냐면 비교를 하면 되거든요. 비교를 하면 되는 건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int max를 쓰고 여기다가는 아무 값이나 그냥 넣어볼게요. 넘버스에 그냥 0번째 값을 그냥 제가 넣어볼 거예요. 그럼 0번째 값이라는 거는 1이라는 값이 지금 max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반복문 돌려볼게요. int i는 0 i는 넘버스의 i번째 i 뿔뿔
넘버스 아이번즈라 쓰면 안 되죠. 넘버스 렌스죠. 잘못 썼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배열을 순회할 수 있는 코드가 완성이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조건문. 만약에 이 맥스라는 녀석이 일단 넘버스를 먼저 쓸까요? 넘버스의 i번째가 맥스보다 크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지금 제가 맥스라는 변수를 초기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냥 넘버스의 0번째 값을 그냥 아무거나 넣어준 건데, 자, 그러면 넘버스의 i번째라는 거는 0부터 4가 그 i 값에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0부터 뭐 1부터 2, 3, 4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건데, 그러면 최초의 0번째는 1이란 말이에요. 1. 그러면 1은 맥스보다 크다. 즉 맥스라는 건 1이죠. 그죠? 처음에는. 그러면 1은 1보다 크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니까 이 조건문 실행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3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1번째니까 3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이 1보다 크네요. 그죠? 그러면 그때 맥스라는 변수를 뭐 해준다? 넘버스의 i번째 값으로 갱신시켜주는 거예요. 갱신. 그러니까 즉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이거 변수 수합 옛날에 변수 개념 배웠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맥스라는 변수에 뭘 넣어준 거다? 넘버스의 1번째 값. 왜냐면 한 번 돌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3이라는 값이 여기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실행이 됐을 때 2번째 값이 들어와서 넘버스 i번째는 7이겠죠. 그러면 7은 이때 맥스는 몇이다? 3이란 말이에요. 그럼 7은 3보다 크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니까 이때 7이라는 값이 어디로 들어간다? 맥스라는 변수에 할당되게 된다. 그럼 맥스는 그때 7을 품게 되고 나머지 것도 그런 방식으로 2, 5 체크해보니까 7이 계속 크잖아요. 그러니까 7이 그 맥스라는 값에 보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인 값을 리턴해서 줘야 되니까 여기다 뭐 해준다? 리턴 x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어떻게 나와요? 자, 보이죠? 7 나오는 거. 그죠?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당 배열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자, 아마 요게 좀 어려웠을 텐데 그래서 요렇게 접근해서 문제를 푸신 분들은 굉장히 잘 하신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